비용은 뭐냐? 현금 유출이 아닙니다. 현금 나간다고 전부 매출이 아니다. 비용이 아니다는 거죠.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사용 소비했을 때 그게 비용입니다. 사용 소비했다는 것은 없어진 거는 말하거든요. 내가 이 지우개를 10,000원 주고 샀다. 15,000원 주고 팔았다 하면 이 15,000원 받는 순간에 그 회사는 뭡니까? 이거 사와가 10,000원 사와가지고 15,000원 파는 게 목적이 회사잖아요. 서비스 제공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와가지고 진열하고 광고하고 판매한다 이래 되면 요 사이에 서비스가 기업이 생산물이 커지는 거죠. 여기에 매수해가지고 사가지고 이게 판매하면 이 사이에 수익이 커지지만은 판매했을 때 수익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판매했을 때 15,000원 받았다 하면 매출이죠. 이거 사오는 데는 이게 사왔는데 이게 팔리는 순간은 이게 고객에게 가고 기업에서는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온 거 10,000원이 없어지는 거죠. 지우개가 없어지니까 이게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 소비됐다. 이거는 매출 원가로 잡히는 거죠. 비용으로 잡힌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조금 지금 아직 개념이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비용은 뭐냐 하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 소비된 자산. 그게 비용인데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슨 비, 무슨 요, 전기료, 수도료 뭐 이런 거죠. 기업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그 다음 급료, 급여 뭐 이런 거죠. 전부 비용입니다.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광고비도 주고 종업원 봉급도 주고 사무 서류도 쓰고 뭐 이런 게 무슨 비 이런 거 전부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며 이제 뭐가 합니까? 현금 유입과 유출을 대응시키는 거 아닙니다. 현금 팔았을 때 받는 값을 좀 짓게 한 게 수익이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된 것을 짓게 하면 비용입니다. 요거 수익하고 비용하고 이퀄 시켰을 때 큰 걸로 이게 성과다는 거죠. 경영성과 단기순이익이라는 거죠. 벌었는 게 수익이 크면은 경영 단기순이익이라 하고 예를 들면 비용이 1,500이고 수익이 1,000 이러면 큰 게 1,500이잖아요. 1,500 하면 일치시키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여기에 가야 됩니다. 500을 보태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단기순 손실입니다. 비용이 크니까 성과가 마이너스다 하는 거죠. 개념계산에서 마이너스가 없죠. 이쪽에 표시해주면. 그리고 또 개념이 왜 수익이 여기에 와야 되고 비용이 여기에 오느냐. 또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 지분이 여기 오고 부채가 여기 오고 자본이 여기 온다. 자산이 여기 온다. 이거 왜 이렇게 와야 되느냐. 이거는 회계 언어고 이 개념 자체가 이용자하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대변이라 하고 이거는 차변이라 하고 약속을 바꿔도 됩니다. 이거 바꿔도 자산을 대변을 표시하고 이거 반대로 표시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회계 이용자하고 회계하는 사람하고 회계 작성하는 사람하고 약속이 이렇게 있죠. 그래 이렇게 보고하면 수익과 비용은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1,000원 시작했는데 500 증가했잖아요. 증가하면 여기 1,500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1,000원만큼 시작했는데 500만큼 증가하면 이게 여기에 가요. 여기 플러스예요. 돈을 조달한 게 원천이 만들어진 게 투자했는 데서 벌었는 500이 플러스 돼가 1,500만큼 자산이 벌은 만큼 어디 가 있어요. 자산이 1,500 되는 거죠. 연말에 가면 1,500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가 플러스라 얘기죠.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이게 1,500이고 이게 1,000원 같으면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계정계산의 잔액이 큰 쪽의 잔액이잖아요. 이 경우는 차변 잔액이잖아요. 차변 잔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변이죠. 재무상태표의 자본은 대변에 있습니다. 까먹은 거죠. 까먹은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시켜줘야 됩니다. 500만큼 마이너스 시켜.
마이너스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성과가 수익이 1,500이고 이거 1,000이면 500만큼 이렇게 되잖아요. 성과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시켜줍니다. 자본이 1,000원에서 출발해가 500 플러스 됐으니까 1,500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플로우 개념의 성과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 스테이트 상태에서 이 스톡 상태로 변하면 플러스 시켜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물의 양이 저수량이 유입된 거 유출된 거 하고 하니까 500이 줄었다 하면 여기에 저수량이 1,000 돼야 되잖아요. 줄어야 되죠. 이러면 자본이 감소돼야 됩니다. 여기에 1,000만큼 증가했다면 자본이 1,000 상태에서 1,000 증가, 플로우 개념의 1,000만큼 성과성에 여기 2,000 돼야 된다는 거죠. 2,000 돼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가는 거죠. 이거 1월 1일 상태에서 12월 30일의 상태의 재무 상태표로 변한다. 변한 게 핵심이 뭐냐? 플로우 개념의 수익과 비용의 차가, 성과가 여기에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이용자는 그 정보를 알고 자기가 필요한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회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 자체가 회계를 하고 계속 한번 설립된 회사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화폐로 평가하기 한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측정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회계 작성되느냐, 보고가 목적이 달성될 것이냐, 이게 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측정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 기업 자체가 회계를 한다고 전제했을 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주면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재무상태표가 어떤 정보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돈이 기업에서 어떻게 조달돼가 그 돈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자산에 투자되어 있느냐 하는 상태를 표시하는 거고, 이 상태가 변하는 거, 1년 동안에 어떤 상태,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에 의해서 성과가 변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를 만들어주면 이용자는 필요한 이사결정을 만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 보고서를 만들려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려면 저기에 무엇을 측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어떤 경제활동을 측정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무엇을 측정해야 돼 있어요? 종업원이 200명이라면 종업원이 200명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한 모든 활동은 모든 경제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전부 이용자에게 전달하느냐. 전 세계 국내에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다 기사화할 수 없죠. 기사화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기사화해야죠. 그것도 효율적으로 나눠가지고 문화, 정치, 사회 일에 나누어서 중요한 것은 일면에 이면에 그죠? 반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업의 경제 활동을 측정 이용자에게 전달한다.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면 되죠. 그게 뭐냐? 거래라는 겁니다. 거래. 거래가 뭐냐? 이용자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측정할 때 측정 대상이 되는 거죠. 거래가 아닌 것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가 없으니까. 거래라는 것은 기업의 경제활동 중에서 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입니다. 그게 뭐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 이게 거래입니다. 거래가 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중성 하는 겁니다. 이중성. 거래는 반드시 특성 자체가 이중성이 있습니다. 거래만 측정하면 거래 자체가 갖는 이중성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거래. 요게 상업상의 거래하고 상거래상의 거래하고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하고 다릅니다.
회계상의 거래라는 것은 반드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증가나 감소, 자금의, 화폐의 증가나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 채용했다. 어떤 계약을 했다.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상거래상의 거래를 할 수 있는데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반드시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됩니다. 자금이, 현금이라는 게 이게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 채용하고 뭐 면접 보고 갈 때 차비를 회사 현금 얼마 줬다. 이거는 거래죠. 왜? 자산, 부채, 자본의 수익, 비용의 증가나 감소가 있었다.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다. 이건 거래입니다. 말만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계약을 하고 계약금 얼마 그랬다. 이거는 거래죠. 근데 계약하기로 했다. 이거는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아무것도 아니죠. 계약만 했다니까. 그건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실제로 중도금을 줄 때 돈이 나갔다. 이래 되면은 자산 변화가 증가가 있었으니까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모든 경제활동 종업원이 출근해가지고 잡담하고 전화하고 이거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경제활동 중에서 자산이, 회사 자산이, 기업 실체 자산이 증가하거나 나오거나 들어오거나 변화했을 때, 증가, 감소했을 때 그 경제활동만 거래다는 거죠. 그것만 보고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고서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 그거 보고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어떻게 변했느냐, 이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걸 빼먹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거래만 파악되면, 이 거래를 잘 요약하면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합리적으로. 이게 회계 순환 과정이랍니다. 회계 순환 과정. 순환 과정. 어카운팅 사이클이랍니다. 이 회계 순환 과정 밑에 흐르는 원리가 회계 원리입니다. 이거는 거래, 분계, 정기, 결산 이런 겁니다. 이 네 가지 단계입니다. 거래가 발생한 분계, 정기, 결산입니다. 결산하면 자동적으로 손익계산서와 대제표, 다시 말하면 재무상투표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죠. 이 과정이, 사이클이 이 회계 순환 과정이다. 이거 만드는 근본 원리가 회계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걸 전부 이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왜 분계를 하느냐, 왜 정기를 하느냐, 왜 결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왜 이게 만들어지느냐, 이걸 만들려면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이 논리는 한번 이해해버리면 사이클이 끝나는 거고 원리, 회계 원리가 컨셉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실제 원리를 알면 실물을 바로 상기업이나 실제 기업의 회계를 자기가 측정하고 전달하는 거, 보고서 만드는 과정을 해봄으로써 회계 원리를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일단 1단계 마치겠습니다.